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서산 수석에 571mm 등 전례 없이 계속된 극한 호우로 서산, 당진, 예산, 아산, 부여 등 충남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은 2,43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도민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행안부 장관을 만나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이 될 것입니다. 도는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주택, 도로 등 피해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이미 공무원을 비롯해 분경, 사회단체 등 1만 3천여 명의 인력과 4천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피해 시설의 64%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금주 중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이 최대한 한국 복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호우로 인해 주택,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도정에서는 정부 기준에 얽매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인선 8기 도정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 지원액으로 커버되지 않는 피해를 도가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액은 이번에 207억 원 수준인데 도와 시군이 추가로 168억 원을 지원하고 정부와 도, 시군 재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는 구호금, 의원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택은 7채가 반파가 됐고 943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 피해 정부 지원액은 규정상 반파는 최대 2천만 원, 침수는 350만 원인데 실제 수리비를 계산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에서는 반파는 6천만 원까지, 침수는 600만 원까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가로수 피해 도민들의 주거를 안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영농시설 농작물은 현재 1628농가에서 314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은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 때의 50%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농시설은 도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은 보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보험금과 정부 지원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도가 추가로 지원하고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농가는 70% 수준으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축산 분야도 175개 농가에서 51억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축산 농가는 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지원이 없어 보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 도에서 폐사축 처리비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농가별 2억 원까지 무담보 특례 보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등 326개소의 소상공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에서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상가는 물품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우선 상가당 900만 원을 지급하고
침수, 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 조사하여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구호기금, 의원금 등을 활용해 추가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정부에서는 최대 1억 원의 2% 용자 지원을 발표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최대 3억 원까지 1.5%의 저금리로 용자를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 임시복구가 오늘 중으로 끝날 예정이고 농가 복구는 피해 조사와 물 빠짐 등으로 일주일 정도가 더 소요될 것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와 군부대 등과 협조하여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응급복구에 협조해 주신 32사단 군부대와 사회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극한 호우로 인해 매년 피해 반복이 되고 사후 약방문식의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수 하수관, 배수 펌프 등 배수 시설과 하천 설계 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 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되어 지난해 극한 호우에도 침수되었고 올해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당진 서산 등 원부신 전통시장의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배수시설 설계가 상향 필요합니다. 또한 하천은 50년, 100년, 배수펌프장은 20년, 20년에서 30년 기준으로 설계되어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 농경지 등의 침수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또한 20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민에 대한 복구 기준을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23년 집중호우 피해 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 기준 상향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지원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지만 아직도 정부 지원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년 정부 지원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추가로 지원해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 지원 대책처럼 피해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주택, 농작물 등의 지원 기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는 정부와 협의해 말씀드린 방향으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십니까? 예, 대전일보 김동훈 기자님. 대전일보 김동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그 예산 지역에서 사표천 주변으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 제방 유실이나 이런 부분, 네? 제방 일부 유실되고 한 부분 그리고 그 제방의 규각을 세우는 부분이 이제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원인을 어떻게 좀 보고 있고 항구적인 대책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첫째는 그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빈도가 50년 이 정도의 그런 빈도였는데 20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비기 때문에 첫째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하천 정비가 아직까지 그 준설을 좀 더 깊이 좀 해서 불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물의 흐름을 방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번에 거기는 이제 예당저 수지에 이제 물이 115% 정도에 차고 이러니까 그런 방류를 많이 하고 비도 오고 방류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다니면서 봤는데 저희 도야한테도 도에서 취소하고 예산군에서도 비가 오기 직전에
또 수문방류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요구를 했는데 그 수문방류가 뭐 700톤인가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비가 오는 했더니까 그 무렵에 갑자기 뭐 늘어나서 1,500톤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중앙 정부의 그 공가구역 환경청이라는 이게 홍수본부나 금강 통제소 이런 데서 중앙에서 지시를 받고 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찍 방류를 좀 많이 안 하는 이런 부분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 다음에 생각하면.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의 그런 그 피해 양이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는 이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비가 이 정도 올 정도로 예측이 못한 이런 부분들도 중앙 이 통제소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첫째는 2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하다 보니까 뭐 모든 그런 재발 여건들이 그 200년 빈도에 맞춰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지자식 기자님, 충태 권혁조 기자님. 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 뭐 감염병이나 전염병 우려도 높고요. 이번에 특히 비 피해를 겪으면서 뭐 감염병 확산될 우려가 커지는 시점인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오스록이 사실상 됐거든요. 언제 보고를 받으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연구나 실습의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의 대처 방안을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호우 피해 조사 사전 조사를 지금 서산, 당진, 예산, 태안 4개 시군 1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4개 시군만 먼저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두 가지 좀 보고 싶습니다. 거기가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를 다 지금 조사를 할 겁니다. 먼저 피해가 많은 쪽을 먼저 중앙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교에서도 피해가 제일 많은 쪽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뭐 자체 조사들은 시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조사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여름철이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원의 오스톱이라는 말은 뭐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거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으신 겁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침수 피해 겪어가지고 지금 전기도 일부만 들어오고 있고요. 그 업무가 지금 뭐 연구 실습 사실상 다 마무리 상태인데 아직 그런 모르고 계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문제가 아니죠. 전기가 실수되고 하는 문제.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전기 침수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돌려요? 네, 행정부지입니다. 권혁주 기자님 그 질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제 그 16일 집중호우 시에 그 용봉산 쪽에서 그 많은 비가 내려오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지하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실 포함해서 그 침수가 되어서 지금 전기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피해가 일어났고요. 신속하게 전기차 충전소나 다른 그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전기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극복가 됐고요. 금전에 그 다시 그 실험이나 실습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다 지역의 전기 안 들어오고 아닌 거고 얘기 못하다. 보건환경 연구 같은 경우는 감염병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기사님 아직 사실 모르고 계시다는 건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뭐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전 측면에서 지금 저희 공공기관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일반 민간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 친구들이 보고를 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다음 투데이 충남의 이지웅 기자님. 안녕하세요. 투데이 충남 이지웅입니다. 이번에 뭐 예산이나 뭐 성산이나 가산이나 많은 피해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깜짝 놀란 게 제 사무실이 내포 신도시에 있더라고요. 근데 내포 신도시가 침수가 됐어요.
침수가 됐는데 이거를 인재로 봐야 되는데 아니면 천재로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지동원에서 보던 지금 충청남도 교육청 경찰청 과장에서 저희가 여기 옛날 가로등을 보면은 전기 시설이 가로등 바깥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내포 지역은 다 안에 매설된 상태인데 저희 사무실도 한 12cm가 올라와가지고 도로 보통 12cm가 올라서 한 컵부터 8대가 완전 소멸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신도시라는 개념에서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좀 지사님께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본인 생각하는 거랑 정말 비슷하죠. 문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한 200년 가까이 된 그런 2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이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일부 그 시민들께 피해를 주고 그다음에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뭐 저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내포가 신도시지만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준비하는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지금 2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이러한 그런 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뒤돌아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만 이걸 저는 인재로 그 해석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내포 시민 뉴스의 이건주 기자님. 인재라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 막지 못했을 때 판단이나 아니면은 뭐 결정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또 대비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그런 인재라고 하는 거지. 그 인재라는 그런 표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니 배수 펌프도 뭐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도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배수 펌프도 30년 만에 아니면 50년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그 비의 그런 이 강우량의 빈도 이런 식으로 이 배수 펌프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년 만에 오는 이런 그 비다 보니까 일찍 잠겨가지고 배수 펌프의 기능을 못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용경주 주변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적인 그런 복구를 하려면 적어도 이제는 이 기후변화 속에서 200년, 300년의 그런 빈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강진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지진의 그런 그 강도의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냐 하는 식으로 집들이 설계하듯이 새로운 그런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내포 시민뉴스 이건주 기자입니다. 저는 지사님께 세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번 그 수해와 관련해서 그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와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는지 그 말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이번 집중호우가 20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것이었어도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도 막 범람하고 피해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혹시 그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그 예산에서 그 이웃 피해 주민들을 돕다가 넘어져서 그 대수술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 주민을 돕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경우 그런 본인들에게 대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유통양속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의 강구책이 가능한지 세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째 마지막 이웃집 돕다가 부상당한 분 이런 분들은 제 입장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분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좀 해서 그 이제 본인들이 좋은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또 본인들이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일어난 이 부분은요, 금강에 이 주변이 일어났어요. 금강 주변이 일어났는데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서 금강의 그런 이 방류와 그 다음에 또 이 물이 불어나면서 지천에서 이 본류로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폭탄 쏟아붓듯이 이렇게 이 폭우가 내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하천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뉴욕이나 이런 데는 한 50mm 시간당 50mm 정도 오더라도 그렇게 그런 난리가 나고 한 그런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100몇십 mm가 오는 이 정도가 왔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후 변화 속에서의 그런 지금 이번 그런 폭우와 이번보다 또 심한 폭우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철저한 준비가 이렇게 저는 필요하고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다시 설계하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또 행안부 장관하고 접촉이 있었냐 그러는데 사실은 대통령하고 그런 화상회의를 통해서 충남의 피해에 대한 보고를 했고 또 이 건의 사항도 또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우리 지역에 이 행안부 장관이 일요일날 방문하는데 제가 이미 방문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 행안부 장관 만나서 전한 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그런 지원을 조금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다시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같이 충남 일정을 같이 소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하겠다 하는 얘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ATN의 박성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ATN 뉴스의 박성민 기자라고 합니다. 김평 지사님을 포함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이제 하계 대학 경기 대회기를 인수받기 위해 독일로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호우 피해로 인한 도민들의 아픔이 낫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장 책임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해외 출장 일정을 조정하실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외국 나가면 고생입니다. 이럴 기회에 그리고 한여름에 외국 나가서 고생하는데 그리고 일정을 이건 바꿀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 첫째는 다음 개최지가 유니버셜의 개최지가 이 충청권인데 개최지 길을 받으러 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기만 받으러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쪽에 잘한 것이 뭐고 그쪽에 또 아쉬운 게 뭐고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러 가는 건데 일정이 기 받으러 가는데 행사 다 끝나면 보고 나중에 일정 잡아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기 받으러 가는 것만 기 받으러 가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행정부이사를 보낼까 부이사를 보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가기로 한 그런 결정은
이 기업, 이 프랑스에서 기업 2군데하고 한 1,000억 정도 외자 유치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좀 도시락 왔으면 좋겠다 하고 또 자기네 그 본사를 좀 방문해서 좀 도시락 이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쪽에서도 저를 만나서 여러 가지 떠보는 그런 그다음에 또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이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그 속에서의 뭔가 이 신뢰가 쌓이면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그런 그 부분들도 제가 거의 인지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기바 들어가면 뿐만이 아니고 그런 이 외자 유치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간다. 그래서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은 이미 이 복구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지금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서 좀 삶의 용기를 갖고 이 안정을 시킬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수립이 다 끝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나가더라도 피해 복구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행정부처를 통해서 매일 아침에 시군과 그런 이 보고를 받고 또 시군한테 지침을 주고 또 우리 교회 실무부서들이 매일 아침에 주차 회의를 통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해야 되려고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기로 했고 또 제가 요즘은 외국 나간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내용들을 지금 파악을 다 하고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전화로 제가 지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은 갖춰졌기 때문에 저는 이 국제적인 약속이 우리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다음 그게 더 도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좀 더 낫다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은 되게 무겁습니다. 예, 다음은 시사저널의 박인옥 기자님. 이번처럼 200년 만에 내린 극한호우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진 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도 침수가 됐는데 올해도 또 침수가 됐어요. 그럼 현재 배수 설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고 매년 같은 문제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200년 만에 내린 극한호우랑 상관이 사실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후 약방식 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됐는지 홍성이나 다른 시장처럼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미 그 당진 어시장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진 어시장은 지난해 제가 볼 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하천보다 시장이 지대가 더 낮아요.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천 폭이 적어요. 하천 폭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게 당진시에 지시를 했고요. 또 그 속에서의 그런 필요한 그런 재원이라든가 부족한 재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서 지원을 하겠다 얘기를 지시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4동인가 그래요. 어시장까지 4동인데요. 세 동을 다시 철거를 하고 좀 높이를 키워가지고 다시 시장을 만드는 지금 협의하에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배수 펌프장을 지금 땅도 매입을 했고 배수 펌프장을 지금 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펌프장 들어가는데 약 400억 가까이가 지금 들어간다는데요. 그래서 지금 땅도 사놓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년 만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지금 있는 중에 1년 만에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농수축산신문의 박나라 기자님. 저 이렇게 축산농가 피해에 대해서 보니까 도에서 퇴사초 처리 및 지급과 함께 농가당 2억 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이 구체적인 조건이 좀 궁금합니다. 적용 금리나 상환 조건이나 대상 요건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만 반복적인 기후재난에 대해서 매번 도비로 긴급 지원을 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항구적인 지원 체계나 사전 대비 방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축산농가는요, 지금 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게 이제 그 닭이에요. 닭이 제일 많고, 그런데 그 양돈 어일도 있고 닭인데요. 그럼 거기들은 이제 보험이 다 들어 있어서 큰 그 피해를 받더라도 그래도 그 어느 정도로 이 보험으로 좀 충족이 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소인데요. 소 같은 경우는 뭐 좀 적게 피해를 받지만 약 500부 정도를 피해를 봤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근데 여기는 보험료가 한 그 양계 이런 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높아요. 그래서 한 15만 원 가까이가 보험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는 또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제일 그래도 적게 피해 보는 또 거거든요. 소는 또 크기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험료가 금액이 비싸고 그 다음에 또 피해도 어지간한 비나 이런 데 있을 때도 다른 그런 양계란든가 아니면 양동보다도 피해가 조금 적을 수 있고 그러고 하니까 사실 보험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지금 법이나 규정상 특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지금 축사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자구 사정이 딸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억까지 그런 저리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았지만은 또 피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 주민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좀 수정을 좀 하고 좀 보완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사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외국을 나가느냐 해서 어디 기사가 어디 한 군데 나온 거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전쟁 시에도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연속으로 지금 3년째 여름에 이렇게 물난리가 나서 금강유역에 그런 공주부여, 청양, 논산, 서천 이쪽에 피해가 연속으로 2번이나 났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피해 그래도 지금까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안전지대에 있던 예산을 아산 그리고 또 서산담지 이쪽에도 이렇게 피해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보니까
이 보험, 이 농업보험도 품목별로 지금 이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쪽파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이 안 되죠. 그게 뭐 쪽파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되는 품목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서 이 문제가 보험에 좀 적용될 수 있게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보험이 들었어도 지금까지는 보험을 뭐 지자랑이 아니라 보험을 하게 되면은 보험이 손해사 정인들이 이 조사를 뭐 까다롭게 하고 뭐 이 법률 좀 적게 주려고요. 까다롭게 하고 뭐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 농협중앙회한테 회장한테 강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피해에 대한 그런 조사 같은 경우도 좀 단시간 내에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그냥 뭐 반론내고 뭐 하는 것보다 조금 이 피해민들을 위한 좀 여유를 갖고 좀 해라 하는 부분을 강하게 요구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바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 일년 농사를 특히 뭐 제가 예산에 가보니까 이 메론을 재배를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메론이 뭐 저도 지금 먹어봤으니까 좀 일찍 나오는 메론이 있는가 하면은 좀 늦게 좀 메론이 나오는데 여기는 첫 수확도 안 했더라고요. 첫 수확도 못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수확 날짜를 며칠 앞당겨 놓고 이런 피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 전부터 이 부분이 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런 이 보상이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피해 복구나 아니면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매를 몇 번 맞아보니까 오히려 대책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우리 도가 그래도 좀 시스템이 좀 갖춰졌다 이렇게 좀 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아쉬운 점들도 있고 또 개선돼야 될 그런 점도 있지만은 그 전체적인 그런 틀 속에서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관련 실무 부서의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 산불을 났을 때 보니까 산불이 별로 경북 강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산불이 자주 나니까 그 대응이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른 판단하고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방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관계 그런 부분 우리 시스템을 좀 바꿔라 그때 보고 느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 인간이 발전해 오듯이 지금은 우리가 200년 만에 300년 만에 올 수 있는 빈도 기후의 변화 이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모든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 펌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일정 규모 이상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고 일정 부분 작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정부가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그것은 이 시설이 미비하고 규모가 작은 이런 부분들이고 이렇게 사고가 나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이 빨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개선도 하고 새롭게 신설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 내려놓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찔끔찔끔 내리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한데요. 지금은 좀 함께 좀 노력을 하시고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그렇게 좋은 미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그런 분들 좀 알고 계시면 또 소개를 하시고 뭐 하면은 또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또 보답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미담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또 사회가 또 밝고 훈훈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금일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